이건 뭐지? 서울 라이트클럽? 서울 워터피아? 이건 식물원 같은데? 여성단체 모임 같아.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안 볼란다. 서울 뉴 슬로건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브랜드의 적인 히스토리, 그동안 이렇게 변해왔던 변천 도시 브랜드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도시 브랜드 좋은 디자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고 다양한 디자인 이야기 공간사롱 한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서울 글로벌, 어떤 경우는 메가시티 정도까지도 이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그동안 썼던 I 서울유라고 했던 그 슬로건을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좀 놀랍고,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 수준이 이렇게 낙후가되나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서울 디자인의 수준 볼 수 있는 브랜드 디자인 시간을 갖겠습니다. 3개의 그림을 보겠습니다. 3개.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 I am 암스테르담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럼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쉽게 인지하고 사람들한테 쉽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를 보시면 워낙 이건 유명하니까요. 그죠? I love 뉴욕. 1970년대부터 이걸 썼던 거예요.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티셔츠부터 시작해서 어떤 굿즈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최근까지 썼던 I 서울유입니다. 발표 당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슬로건입니다. I love you를 모티브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동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서울 명사로 고유명사 이렇게 들어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꽤 말이 많았던 슬로건인데,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서울 뉴 브랜드.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굳이 이렇게 공모전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일 국내에서 잘한다는 브랜드 디자이너가 오랜 시간 좀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 또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2023년 1월부터 31일까지 슬로건을 우리가 만듭니다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슬로건으로 4개가 나왔습니다. 서울 for you, amazing 서울, 서울 my soul, make it happen 서울. 이 4가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는 서울 my soul이라는 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으로 슬로건 디자인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공모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번안, 2번안, 3번안, 4번안. 여러분 이렇게 딱 보시면 좀 현대적이라는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다는 느낌들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학생들한테 과제를 시켜도 이 정도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디자인 수준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서울 마이 소울은 요 가운데 이와 서울 오 있잖아요. 요걸 이런 식으로 같이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서울 마이 소울. 서울 자체가 소울이다. 그게 옛날부터 서울을 소울로 많이 썼어. 이의 마음이다. 이 슬로건 워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요번 디자인 나온 걸 갖고 이 시민들의 반응들입니다. 뭐 같다, 뭐 같다, 등등. 이걸 좀 보면 1번 한번 보세요. 서울 마이 소울. 액티비티 하죠. 이걸 보고 시민들의 반응은 햄버거집 같다, 디스코텍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거는 화장품 샵 같다, 워터파크 같다, J아파트를 보는 것 같다, GS건설에. 이 세 번째, 이게 대박이죠. 친환경 다르냐, 서울유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번째, 이거는 어떤 클럽 같기도 하고 여성단체 느낌이 든다라는 시민들의 평가가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디자인 과제도 이렇게 하면 C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까? 이 브랜드는 크게 아무리 디자인을 잘한다고 해도 큰 스토리가 없으면 절대 사람들한테 러브마크로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좀 전에 이렇게 4가지 안을 보신 것도 보면 로고와 컬러, 폰트,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등 굉장히 우리가 요소로 다루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일관적이어야 되죠.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명백한 어떤 느낌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유니크한 느낌도 있고 감정에 입각한 등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특히 이런 도시의 브랜드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울 브랜드가 어떻게 좀 바뀐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서울의 BI는 이거예요. 요번에 바꾼 거는 이 BI 로고가 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슬로건으로 하는 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서울 이거 보시면 요건 산을 가리키는 거죠. 남산. 그래서 녹색을 썼고 요거는 이렇게 한강을 나타내는 거 한강. 그래서 블루를 썼고 요건 태양. 그래서 요게 또 이렇게 보면 시옷 서자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요 오랫동안 좀 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죠. 2002년의 슬로건으로 하이 서울이라는 것을 안녕 서울 뭐 이런 느낌이겠죠. 이게 딱 보면 2002년도에 유행했던 어떤 폰트들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컬러도 굉장히 좀 많잖아요. 그러다가 13년 정도로 썼어요. 15년에 전 시장이 오면서 아이 서울유 너와 나의 서울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우리가 설문을 했을 때 뭔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겠다 등등. 그래서 이 밑에도 보면 뭐 이게 나오죠. 이게 뭐냐부터 시작해서 아이 서울유, 아이 인천유, 아 그랬어유, 저랬어유. 이거 굉장히 회자도 많이 됐고 우리 디자인 쪽에서는 사실 놀람을 금치를 못했어요. 이게 외국 사람들한테 어원에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길잖아요 말이. 그리고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연관성이나 헬러비유에 대한 거를 그냥 막 어거지로 이렇게 붙인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응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이런 걸 15년 정도 쓰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꾸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지금 현재 기업이라든가 시민의 디자인 수준은 저는 세계 최고라고 봐요.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들의 트렌드, 디자인을 보는 눈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 관급, 이 공무원들의 디자인적인 수준이라든가 디자인을 바라보는 중요도에 대해서 아니 옛날에 비해서 올라갔지만 아직도 좀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정치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당에서 됐다가 뭐 야당에서 서울시장이 되고 그러면서 그 전에 있던 걸 자꾸 없애기는 하고 자기네 쪽 사람들한테만 쓰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디자인 정치적인 문제에 같이 껴있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이런 걸 왜 시민 공모를 합니까? 제일 잘한다는 사람한테 맡겨야죠. 세 번째, 동급 공무원 프로세스, 일하는 프로세스라든가 이 마인드들이 디자인에 대해서 자기네가 선정을 하고 자기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제대된 심사위원들을 통해 해야 되는데 이번도 국민 참여 투표에 의해서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전문 영역은 전문가한테 무조건 맡기죠. 자기네들은 그만 빠져야 돼. 서울시장이든 부시장이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냥 프로젝트를 딱 만들면 디자인 전문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게끔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에 대해서는 1임 해야 돼요. 1임.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저 정도의 디자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말 개탄할 노릇이에요. 개탄. 자, 도시 브랜드란 브랜드의 아버지라고 하는 마티 유마이어 브랜드 갭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에요. 브랜드는 로고도 아니고 CI의 단순한 시스템도 아니고 제품도 아니다. 쉽고 이쁜 것만 만드는 게 브랜드가 아니라 브랜딩은 그 기업 또는 그 도시의 상위 개념이 전략 개념이 녹아들어 있지 않으면 그냥 뭐 이쁜 이름 하다가 또 나중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고 이렇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브랜드, 도시 굉장히 역사가 있고 이 도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과 공간 두 개가 이렇게 합쳤을 때를 랜드마크라고 그래요. 랜드마크.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시간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들어왔을 때 이제 타임마크가 돼야 돼요. 타임마크. 랜드마크는 그 시대적으로 잠깐 랜드마크였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타임마크는 시간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타임마크라고 하는 건데 이 브랜드야말로 정말 이 타임마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브랜드 서울, 새로운 슬로건 이번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현 시장도 현재 나온 슬로건 디자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최종 좀 손을 볼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서울 도시 브랜드가 타임마크가 좀 될 수 있도록 좀 만들기를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례 좀 볼게요.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브랜드예요. 아이 암스테르담. 얼마나 좋아요. 굳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면서 친절한 도시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입니다. 난 저걸 보고 있으면 너무 편하네요. 전 세계에 영어 모르는 사람도 저걸 알거든요. I am.
그래서 내가 밟고 서 있는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이 이롭고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것도 딱 보시면 이제 보세요. 오픈 하겐 코펜하겐. 이 또한 코펜하겐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오픈을 오픈 for you, 당신한테 항상 늘 열려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입니다. 또 옆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원이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고 그걸 또 이렇게 쓰고 그걸 자기의 물건에도 붙이기도 하고 스티커로도 만들고 할 수 있게끔 해서 시민 자체가 만들어 놓은 거를 다양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이게 디자인 자체도 벌써 오픈이에요, 오픈. 그것도 2001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코펜하겐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사례죠. 세 번째는 이게 2008년에 만들어서 지금 잘 쓰고 있는 독일의 베를린. 비베를린이죠. 비베를린. 이 베를린은 보시면 혹시 독일스럽게 조금 딱딱한 맛은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포스터라든가 이런 거에 보면 말풍선을 좀 해놨어요. 말풍선. 비베를린. 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퍼튜니티,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이런 말풍선을 통해 가지고 브랜드에 녹여냈어요.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사진을 남기는 캠페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브랜드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에. 좀 전에 봤던 우리 네 가지의 디자인들을 보면 서울 마이 소울 했는데 서울우유 갔다느니 뭐 갔다느니 이런 얘기하죠. 우리가 참여할 기회가 없어요. 어디 들어갈 여지가 없어. 보고 나면 딱이야. 좀 촌스럽다. 저건 뭐니? 무슨 클럽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1970년도에 뉴욕 같은 경우 굉장히 범죄도 많았고 그러는데 브랜드 슬로건을 I love 뉴욕이라는 걸 만들면서 도시도 깨끗해지고 도시 발전에 좋은 역할을 해준 게 이 브랜드라고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거죠. 70년부터 썼대요. 50년 이상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브랜드는 시간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브랜드 디자인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스페이스 디자인을 하다가 브랜드 디자인도 하고 그랬지만 브랜드를 알게 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어떤 범위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브랜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브랜드에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물론 여기 지방에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에 대한 것들 좀 관심을 갖고 지금 노들섬도 지금 새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 시장이 워낙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또 많이 바뀔 거라는 예상을 해요. 다음 시간은 제가 노들예술섬이 지금 국제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작품들 한 6개 되게 재미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